나도 저거 도전해봐야지, 나도 저걸로 성공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뭔가 나랑 안 맞아. 그게 나의 인코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달려가서 그렇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가 알아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도 내가 받고. 이 시기가 진짜 완전 레알 절벽이었어요. 완전 멘붕이 오고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저는 제일 많이 한 고민이 직업적인 고민이거든요. 정확히 직업이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뭐지? 이런 고민들이요. 지금도 끝났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30대 후반인데, 저는 어릴 때 제가 30대가 되면요, 완전 다 안정적이고 진짜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학교 생활도 잘했고 뭘 해도 잘 되겠거니 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거기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1년도 못 다니고 나오게 되면서부터 저의 방황의 서막이 열리지 않았나.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의 길을 찾아서 걷고 계신 분들도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방향을 잃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 콜린스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벌써 이 제목부터가 우리의 고민과 닿아 있죠? 여러분, 두껍지만 겁먹지 마세요. 내용이 쉬운 편이고 잘 읽히는 책입니다. 저는 어려운 책을 안 좋아해요. 그럼 먼저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 위주로 다뤄볼게요. 짐 콜린스,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작가분이에요. 오랫동안 위대한 기업의 조건을 연구해 오신 분인데 초점을 옮겨서 이번엔 사람을 분석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길을 멋지게 개척한 34명의 사람들의 삶을 분석합니다. 초년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요. 이 연구가 무려 10년이 이어집니다. 이 책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의 삶을 짝지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이 같은 상황에 있다가 각자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지 이걸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둘 중에서 누구의 삶이 더 낫다, 더 행복하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걸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자기 이해를 위한 책이다. 다른 자기계발서와 다르게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건 뭐지? 이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이 책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이 연구 대상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2부는 이들이 삶에서 절벽과 안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는지. 여기서 절벽과 안개라는 건 말 그대로 길을 잃은 순간을 말해요. 혼란에 빠진 순간. 그리고 3부는 어떻게 노년까지 불꽃을 유지했는지.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때 가장 빛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인데요. 인생을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보고 막 조급해할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조금 시간을 투자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봤고요. 저에게 인상 깊었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딱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인코딩이란 타고난 성향을 말해요. 나만이 가진 본성이랄까요? 나만의 고유한 본성, 내가 타고나는 능력. 인코딩이란 한 사람 안에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삶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구조다. 인코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밖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인코딩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지 밖에서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코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을 하는지, 혼자 일할 때가 좋은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게 좋은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릴 때 무엇에 흥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나의 인코딩을 발견했으면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이걸 바깥으로 펼쳐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가죠.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 밖으로 펼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먼저 잡고 거기로 나를 끌고 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멋있어 보일 때 오, 저거 멋있어 보여. 나도 해보고 싶다. 돈도 안정적으로 벌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것 같은데 나도 저거 도전해봐야지. 나도 저걸로 성공할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뭔가 나랑 안 맞아. 그게 나의 인코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달려가서 그렇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와 맞는 걸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책에서 말하는 건 먼저 내 안에 내재된 인코딩을 발견하고 그걸 삶으로 펼쳐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책에 토니 모리슨이라는 유명한 작가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도 처음부터 작가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편집자로 일하는 싱글맘이었는데 아이들을 재우고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쓰기 위해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글쓰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의 틈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새벽마다 글을 씁니다. 그 책이 나오는데 5년이 걸려요. 그 첫 책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꾸준히 소설을 써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62세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요. 이게 인코딩에 집중해서 밖으로 펼쳐내는 삶이에요. 작가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인코딩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작가에 도달한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연구 대상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아. 다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부럽겠으리.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의 인코딩 발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주체가 돼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잘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안 맞았던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가 알아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도 내가 받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회사를 다니려면 조직에 속하되 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현실의 원리는 무엇인가? 마음이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행동하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무의식이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저의 깨달음이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너무 즐겁거든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하고 영어 강사도 하고 필라테스 강사도 하고 이랬을 때 물론 그때도 뭔가 나랑 안 맞는 게 있으니까 하다가 그만두긴 했겠지만 그때 경험으로 저에 대해서 발견한 게 되게 많았어요. 나는 내가 아는 걸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걸 잘하는구나. 내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되게 행복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니까요. 쓸데없는 방황도 없어. 항상 거기에서 얻는 게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의 인코딩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와중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는 저의 인코딩과 부합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물론 유튜브에 대해서 다른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내가 인코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동안 답을 찾아 나간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나만의 인코딩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인맥을 쌓아서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관계를 넓히려고 하면 지쳐 쓰러지겠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코딩과 관련해서 책에 고슴도치 찾기라는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고슴도치를 보면 딱히 이렇게 여러 무기가 없는 것 같은데 걔가 웅크려서 가시를 딱 세우면 그게 나를 방어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나만의 고슴도치를 찾아서 고슴도치 모드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인코딩을 발견하고 이걸 활용하는 일을 찾아서 여기에 완전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죠. 근데 이 고슴도치가 평생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래요. 물론 하나의 큰 고슴도치를 찾아서 그 안에서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삶의 어느 시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고슴도치를 찾아서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인코딩을 발견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으로 옮겨간 거죠.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미식축구 선수를 하다가 나중에 법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팀에 있던 또 다른 선수는 자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선수들을 위한 약물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60대가 넘어서는 도예가가 돼요. 계속 다른 고슴도치로 옮겨간 거죠. 저는 우리나라 연예인분들 예시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재석 씨는 MC라는 하나의 큰 고슴도치에 완전 집중을 하신 것 같고, 김종국 씨를 보면 처음에 가수라는 고슴도치에 집중했지만 나중에 운동이라는 분야를 또 새로 찾았죠. 그리고 개그맨 고명환 씨도 처음에는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독서와 자기계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내 안에 또 어떤 인코딩이 숨어 있을까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 이런 걸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저거 많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만의 인코딩을 잘 찾아봅시다. 두 번째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2부에 나오는 절벽과 안개라는 개념입니다. 절벽은 나의 삶의 궤도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은퇴, 해고,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사건이 만들어내는 절벽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큰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을 때라거나 큰 돈을 벌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라거나 이런 것도 절벽이라고 봅니다. 연구 결과 절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었대요. 당연히 없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절벽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안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안개는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극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절벽과 함께 찾아오겠죠? 저도 최근 몇 년이 조금 안개 낀 곳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제가 마음가짐을 바꿔서 약간 그래도 안개가 살짝 걷힐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절벽이나 안개가 그걸 겪을 때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걸 계기로 몰랐던 나의 인코딩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첫 회사에 들어갔다가 1년도 못 채우고 나왔을 때가 아마 조금 작은 절벽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막 힘들어 하다가 영어 강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제가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앞에서 막 나서서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철판 깔고 잘하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를 발견한 거지.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자 자신감을 많이 줬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아, 그때 좀 더 해볼 걸 그랬어. 약간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시절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하겠지?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필라테스 강사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이 시기가 진짜 완전 레알 절벽이었어요. 왜냐면 아까는 첫 회사를 그만둔 거라 그때까진 괜찮았어. 나이도 어렸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완전 멘붕이 오고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 시기에 잠깐 건강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런 게 다 쌓여서 그때 완전 진짜 안개 그 자체. 저는 그때 안개라는 단어는 생각을 못하고 출구가 없는 터널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단 말이죠.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 절벽을 만나면 나답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가나 봐요. 근데 또 나답지 않은 건 아니죠, 사실.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지. 없는 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진짜 책에 나온 것처럼 절벽을 마주했을 때마다 저의 또 다른 인코딩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에서 절벽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이후로 뭔가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겠다. 발견하신 거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벽이나 안개를 만났다고 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길이 있더라고요. 내 삶의 반전의 순간일 수도 있고 지금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개를 만났을 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0페이지. 바로 단계적 발걸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안개를 빠져나가는 길은 결국 최선의 다음 한 걸음을 계속 내딛는 데 있었다. 안개 속에서는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걸어야 하는 이 한 걸음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아, 여기에서 다음 최선은 뭐지? 한 걸음 걷고, 다음 최선은 뭐지? 또 한 걸음 걷고.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대요. 근데 제가 딱 이런 방법으로 힘든 시기를 잘 보내거든요. 안개가 끼는 때가 오면 저는 거창한 목표를 잡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막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냥 내가 오늘 할 일 정해서 그거 잘 하는 거. 저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안개 낀 상태거든요, 아직.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이걸로 뭐 어떻게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 해봐야지, 다음 주에는 이런 영상 올려야지, 이렇게 한 걸음씩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안개 낀 시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멀리 보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안개가 걷히는 때가 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짐 콜린스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요. 저자도 이 말을 하거든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바뀌었다고? 내 안에는 어떤 인코딩이 숨어 있을까?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인코딩이 숨어 있을까? 나와 저 사람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필요한 메시지가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도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만의 인코딩을 찾아서 잘 살아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